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최영진입니다. 오늘 출근길은 어떠셨는지요? 지난 6, 7일과는 달리 어제 눈이 일찍 그치고 기온도 올라서 도로 상황에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래도 곳곳에 눈이 쌓여 있는 곳이 있기 때문에 안전운전하시고요. 정인양을 입양한 후 수개월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양부모의 첫 재판이 이제 오늘 열립니다. 법원은 사회적 관심사를 고려해 해당 재판을 생중계하는데요. 검찰은 양 부모에게 살인죄를 적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까요. 검찰 앞에는 정인양을 추모하고 살인죄 적용을 촉구하는 근조 화환이 수십 개가 있더라고요. 얼마 전에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에도 다뤘습니다만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양부모에게 엄벌을 촉구하는 진정서와 탄원서도 법원에 세도했죠.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세상을 꿈꿔봅니다. 자, 어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562명입니다. 자,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오늘 순서인데요. 1부는 슬기로운 자취생활 시간입니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가 계속되면서 집합금지 업종인 실내체육시설 업계에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필요한 지원책은 무엇인지 알아보고요. 2부는 교통법 상담 준비되어 있습니다. 신차 구매 후 결함이 반복될 때 교환이나 환불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된 레몬법에 대해 살펴보죠. 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매주 수요일 1부는 슬기로운 자취생활 시간입니다. 자, 매주 수요일 우리 동네를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역의회에서는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 가지고 있는데요.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가 계속되면서 집합금지 업종인 실내체육시설 업계에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논란이 계속되면서 모든 종목의 실내체육시설에 대해 제한적인 집합금지 해제 조치를 내리고 17일 이후 단계적 완화가 예상되지만 관련 시설 자영업자들의 반발은 여전한데요. 필라테스 피트니스 사업자 연맹은 또다시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기도 했습니다. 자, 보다 세밀한 방역 지침이 필요했다는 건데요. 지역의회에서는 이런 지역의 실내체육시설을 위해서 정부와는 별도로 지원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어떤 요구를 하고 있는지 또 필요한 지원책은 무엇인지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함께 말씀 나눌 분 모셔보죠. 황대호 경기도의회 의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자, 오랜만에 이렇게 뵙는데 전화 연결이라 네. 좀 아쉽습니다. 잘 지내셨나요? 네, 요즘 사실 이 코로나 때문에 예. 여러 가지 사실 우리 국민들께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계셔서 예. 또 이런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계속 의견 청취도 지금 계속 하고 있고 예. 또 여러 가지 정부 방침 지원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예. 또 현장에는 또 와닿지 않는 그런 부분들도 있어서 참 좀 아쉬움 속에 지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계속되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실내 체육업계에서는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지난 금요일부터는 동시간대 9명까지 이런 제한을 두고 운영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후에 현장 반응은 어떻습니까? 그 문을 연 곳들이 좀 많이 늘었나요? 예, 사실 그 말씀하신 9명이라는 게 사실 아동과 학생을 대상으로 한 그런 돌봄과 강습 기능을 갖춘 실내체육시설에서만 제한을 하고 있어서 예. 기존 학원과 태권도, 검도, 그다음에 헬스장 이런 부분들이 다 해당은 되지만 실제로 여기서 말하는 돌봄 기능과 교습 기능을 가진 실내체육시설들이 많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오히려 현장에서는 조금 지금에 있는 실정과 동떨어진 그런 그 조정 조치가 나오다 보니까 예. 굉장히 더 냉담한 반응이에요. 실제로는 이런 기준으로 문을 열고 운영하는 곳이 굉장히 적은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좀 와닿지 않는다 이거군요. 예, 지금 현장과는 조금 동떨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예. 자, 이번에 제한적으로 집합금지가 해제된 실내체육시설, 우리가 알고 있는 헬스장이나 필라테스, 탁구나 당구장 이런 곳까지 모두 해당이 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선뜻 사실 근데 헬스장이나 필라테스 이런 곳들은 예. 사실 아동 청소년의 대상, 돌봄 기능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 국민 삶의 이 여가 문화에서 사실 이렇게 수행했던 그런 사업 영역인데 예. 헬스장, 필라테스, 당구장 이런 데는 사실 아동 청소년이 상시적으로 이용하기 힘든 조건인 것이죠. 예. 예, 그래서 아마 중대본에서도 이런 내용들을 알고 있어서 아마 지금 별도의 좀 논의를 하고 있고 아마 17일 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좀 이 보충을 하는 그런 예. 방역 지침을 좀 발표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자, 이분들 어려움은 뭐 이해는 하지만 그 방역 차원에서 보면은 헬스장, 탁구장, 에어로빅 등 그 실내 체육시설에서 감염자가 많이 나왔거든요. 운동하다 보면 또 호흡이 가팔라지고 호흡기 관련 전파력이 조금 더 강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이 집합 제한 업종으로 분류되기도 했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이렇게 일반적인 인식에 이제 운동하다 보면 마스크 쓰기도 어렵고 예. 호흡이 가빨라지니까 비말이나 이런 전파력도 굉장히 심해서 고위험 장소로 자꾸 인식이 되는데 예. 수치를 들여다보면 실내 체육시설에서 발생한 감염 사례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이제 그 앞서 말했던 필라테스 피트니스 연맹에서도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도 청구를 한 이유가 지난 1월부터 3일까지 서울 경기 지역에 이 코로나19 확진자가 한 3만 5천 명 정도 되는데 예. 네, 댄스 교습소 확진 인원은 사실 290명, 전체의 0.82%. 예. 그다음 실내 체육 시설도 227명, 전체의 0.64%로 사실 이 방역 수칙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잘 준수하고 있고 예. 굉장히 뭐 수영장이나 이런 것들도 사실 비말 전파나 이런 것들을 이 선제적으로 이렇게 차단할 수 있는 프로세스들이 잘 갖춰져 있거든요. 예. 그리고 뭐 헬스장이나 이런 강습소 같은 것도 이 1대1 그 대면 교육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사실 너무 좀 고위험군으로 국민한테 이렇게 자칫 너무 잘못 인식되어 있다. 예. 이런 의견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때문에 그 실내 체육 업계의 반발이 큰 상황입니다. 어제 네. 그 필라테스 피트니스 사업자 연맹에서 정부를 상대로 그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하기도 했는데 네. 이분들을 포함해서 실내 체육 시설 관계자들과 만나서 또 지원책에 대해 이야기 나누셨다고요? 예, 사실 지난주 금요일 날 경기도의회에서 이 실내 체육 시설업 대표자분들과 예. 그다음 우리 경기도 이제 체육과 관련 공무원분들과 정담회를 했거든요. 근데 거기에는 필라테스 피트니스 말고도 한국 유소년 스포츠 클럽 협회, 경기도 태권도 협회, 수영장 경영지 협회 등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셨는데 예. 굉장히 사실 이 9인 이상 조치 발표되고 나서부터 더 좀 불만과 이런 허탈감, 이런 어떤 좀 뭐라 그럴까 분노가 더 지금 치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굉장히 이건 뭐 민원 수준이 아니라 예. 좀 생존에 가까운 그런 호소를 하는 그렇죠. 그런 좀 상황들이 많이 지금 사실 들려지고 있습니다. 예. 자, 말씀 듣다 보니까 안타까운 부분이 많은데 특히 어떤 그 어려움을 이야기하십니까? 사실 이게 이제 실내체육시설업이 고위험 시설로 인식되면서 장기간 운영 조치가 지금 운영 제한 조치가 계속 이루어졌는데 이게 사실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 이것이 굉장히 타격이 큰 거거든요. 소비 심리가 이미 위축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기존 회원들로부터 회비 환불 요청이 쇄도하고 있고 사실 시설 임차료라든가 전기세 등 그런 것들을 계속 운영을 하지 않아도 지속적으로 지출돼야 되는 고정관리비 등이 계속 쌓이면서 사실 이제 생계의 어려움이 이제 굉장히 커지고요. 그래서 사실 그 관리비랑 임대료, 그다음 환불 요청 이런 것들이 큰 대형 업장의 경우에는 5천만 원 이상이 납니다. 예. 근데 또 이런 것들을 폐업 신고하고 철거하고 싶어도 철거 비용이 또 많기 때문에 사실 폐업도 못하고 있는 정말 울고 싶은 상황. 이런 것들에 대한 좀 목소리들이 좀 많았고 가장 또 힘든 건 어찌됐든 이 방역수칙의 권고가 이 현장의 목소리를 좀 담아내지 못하다 보니까 굉장히 상대적 박탈감을 많이 느끼고 있다. 이런 의견들을 좀 주로 많이 주셨습니다. 자, 관련해서 계속 이야기 나오는 게 그 업종별로 맞춤형 지원책,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나왔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 체육시설업 특성상 골프장, 수영장, 야구, 축구장 3종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설들이 그냥 실내 체육시설이라는 이름으로 일괄적으로 취급되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사실 개인 운동이 가능한 태권도나 헬스장 같은 경우에는 평수가 크면 4제곱미터 공간을 한 명당 정도 지정, 정부가 공고하는 방역수칙을 충분히 준수하면서 운영이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실내 체육시설도 축구교실처럼 다수의 인원으로 운영되는 곳이 있습니다. 다 소수의 인원들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수영장 같은 경우에도 시설 중에 이제 바이러스 전파 위험이 이제 물을 통해서 좀 확산이 되지 않을까 이렇지만 대부분 약품 처리를 하면서 오히려 더 안전합니다. 그래서 개인 타지를 이용한 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마련해주고 좀 이렇게 실제 현장과 맞는 방역 수칙을 권고하면서
지금 우리 그 실제로 제안해 주신 내용인데 어떤 그 실내 체육업자들을 그 종사자들을 위한 이런 지원 사업들을 지자체에서 해달라는 의견이 있었어요. 말 그대로 경기도에서 한 사례를 보면 소비 촉진 지원금을 통해서 선구매 후사용 방식의 예. 이런 실내 체육 시설 회원권 구매 지원 사업 같은 것들을 해달라. 그래서 좀 이런 고위험군이라는 인식 제고도 하고 지금의 이 1, 2월 달이 가장 어렵고 힘든 시기랍니다. 예. 여기서 회복을 하지 못하면 이 2021년 한 해 이 사업도 굉장히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예. 이런 것들에 대한 지원 사업을 해달라. 또 하나는 또 특별 고용 지원 업종,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하는 예. 거기에 포함을 시켜달라. 이런 내용들이 좀 있었습니다. 말씀하시는 내용들 실현 가능성이나 효과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사실 그 소비 촉진 지원금이나 지역화폐를 통한 사업들은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자체 갖고 있는 예비비라든가 2월 긴급 추경을 위해서 만약 실행을 한다면 이건 굉장히 실현 가능성이 높은 사업이라고 보고요. 예. 지금 경기도에서도 이 재난지원금과 함께 이 실내체육업자들에 대한 소비 촉진 지원 사업을 지금 해당 문화체육관광위와 이 집행부에서도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예. 저는 만약에 이것은 굉장히 실현 가능한 사업이고 또한 요가 더불어 아까 말했지만 고위험군으로 지금 인식이 돼 있어요. 우리 그렇습니다. 국민들한테 예. 마치. 그래서 이런 사업이 실제로 진행이 돼도 인식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성구매 후사용 같은 이런 캠페인 같은 것들을 좀 진행을 지금 할 예정이고요. 예. 아마 이런 것들은 그냥 어떤 실현 가능성이 굉장히 저는 높은 사업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여기서 좀 의문이 드는 게 서울과 경기의 경우에는 이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된 그 사회적 거리두기가 꽤 오랫동안 유지가 됐는데 네. 그동안 이런 실내 체육업 등을 위한 지자체의 자체적인 좀 지원 방안은 없었습니까? 사실 정말 아쉬운 부분이 예. 오히려 좀 지원 방안이 없었던 것이죠. 사실 2단계나 2.5단계가 되기 전에는 이 각 지자체별로 지역 여건에 맞춰서 한 0.5단계 정도의 강화 또는 완화 조치를 할 수 있는 재량권을 부여해 왔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현장 종사자들 말씀도 좀 듣고 거기에 좀 현장에 좀 실정을 고려한 방역 수칙도 권고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2.5단계가 올라가서부터는 이제 지자체에서 재량적으로 접근할 여지가 없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와 관련된 지원 사업들도 사실 구상하기가 힘든 조건. 오히려 그 학생 선수들이나 직장운동 경기부나 이렇게 정말 생계에 의한 운동 조건이 필요해서 예. 거기들은 운영을 좀 해라라고 이제 방역 수칙을 권고하는데 오히려 시설 같은 것들, 공공체육시설 같은 것들은 지자체에서 문을 닫고 있기 때문에 예. 오히려 지자체에서 그런 것들에 대한 협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올해 들어서도 3차 재난지원금을 통해서 영업정지나 집합제한 등 피해 업종 대상 지원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게 별로 그렇게 크게 도움이 되진 않죠? 사실 그 부분도 상당 부분 소상공인에 대한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했지만 예. 재난지원금의 규모가 아시다시피 1인당 100만 원에서 300만 원입니다. 예.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매달 월세나 고정비로 지출되는 금액만 해도 300만 원이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이것도 감사한 정책이지만 딱 한 번에 월세 정도 납부할 수 있는 거고요. 또 이게 또 2개 이상의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주도 1인당 지급을 하기 때문에 한 개 시설에 그렇죠. 대해서만 지원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의 어려운 실정에 있는 우리 실내체육 종사자분들의 고충을 다 담아내기엔 좀 많이 부족함이 있습니다. 예. 자, 어려움을 이야기하는 게 필라테스 센터나 무도 도장 같은 경우에는 자유 서비스업으로 등록된 곳이 많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재난지원금 지원 과정에서도 문제를 좀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는 겁니까? 예, 이게 사실 재난지원금이라는 게 이제 업종 유형에 따라서 지원 대상을 선정을 하는데 예. 우리 실내체육 시설업자들도 이제 등록된 업종 분류로 이제 판단을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사실 법률상 신고 등록을 거쳐야 되는 체육시설이 아니라면 사업자 등록 시에 이제 사실 자유 서비스업으로 등록을 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사업주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집합금지나 영업 제한 조치는 사업자 등록과 관계없이 그냥 실내체육시설 업으로 분류되면서 이렇게 제한 조치를 당하는데 예. 막상 지원금을 받을 때 신청을 하면
사업자 등록 기준에 따라서 서비스업이나 자유업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혜택은 절반밖에 못 받는. 예. 사실 이게 현장과 맞지 않는 탁상 행정이 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실내체육시설이 왜 서비스업으로 신고가 되는 겁니까? 대부분 이렇습니까? 대부분 그런 건 아니지만 예. 이게 이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예. 거기에는 등록체육시설업과 신고체육시설업으로 구분을 하고 있는데요. 이 체육시설업에 포함이 안 된 부분들이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신고체육시설업에는 체육 도장업, 수영장업, 당구장업 등 10개 업종이 포함되어 있지만 앞서 말씀하셨던 업종이랑 탁구장 같은 경우에는 예.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등록신고 체육시설업에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신고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상황. 예. 그러니까 자유업으로 분류되니까 이런 등록이나 신고 절차 없이 업주가 세무서 가서 신고만 하면 되는 절차인 것이죠. 예. 이분들의 잘못이 아닌데도 사실 집합금지는 똑같이 실내체육시설로 포함돼서 당하면서 사업자 등록은 서비스업이나 그런 것들로 해서 자유업종으로 분류가 돼버리는. 예. 이건 좀 약간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좀 중요한 질문 드려볼 텐데요. 17일 이후에는 현재 조치가 유지되고 이후 단계적 완화가 얘기되고 있는데 현장의 협회나 실내체육시설 운영자들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신뢰하기 힘들다라는 거죠. 예. 지금 굉장히 이런 조치와 해제가 반복되어 왔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때마다 어떤 현장 당사자들의 이런 의견이 담긴 그런 조치가 사실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번 17일도 이제 계속 이제 국회에서 우리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정 의원님이나 이모경 의원님 같은 분들께서 지금 당사자와 계속 협의를 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이나 복지부 차관님들과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저는 꼭 이번에 이제 이 17일 날에 발표되는 이 수칙에는 좀 실내체육시설 종사자분들이 현실적인 어려움을 제대로 좀 이해하고 예. 좀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방역 지침이 좀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자, 짧게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네. 경기도 의회에서 경기도형 2차 재난지원금 논의 나오고 있는데 만약 지급이 이뤄진다면 선택적 지원보다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까요? 예, 사실 이 부분들은 계속 진행돼 왔던 거고 예. 경기도가 도민 대상으로 그 재난지원금에 대한 효과를 분석해 본 그 결과를 보면 예. 작년 2020년도에 이 지원 예산이 1조 3천억 원이었습니다. 예. 근데 재난기본소득과 협약한 카드사를 분석을 해본 결과 3억 미만 규모의 가맹점에서 실제로 9,600억 정도의 예. 경제 유발 효과가 난 것으로 파악이 되고 특히 소상공인과 시장, 골목상권 등 경제적 약자들에게 더 긍정적인 효과를 많이 가져와서 이것은 승수 효과가 이미 입증이 됐다. 예.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제 원포인트 임시회를 경기도의회에서 열어서 이 골든타임 놓치지 않고 전 도민에게 일괄적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생계가 좀 어려운 실내체육시설 업체들의 자영업자분들을 위해서 조금 더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경기도의회 황대호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네, 슬기로운 생활을 위한 생활백서 오늘은 서울시 소식 준비했는데요. 서울도서관이 지난 11일부터 전자자료를 대폭 확충해서 온라인으로 서비스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최신간 도서와 인기 도서를 무료로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서울도서관 이정수 관장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정수입니다. 예. 자, 서울도서관에 전자자료가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자료들을 이용할 수 있습니까? 네, 코로나19 확산과 장기화로 우리 사회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잠시 멈춤을 하고 있는데요. 예. 도서관도 작년부터 휴관과 개관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렇지만 도서관 지식정보 서비스도 멈출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전자자료 확충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는데요. 예. 2019년 서울도서관 전자책 이용 건수를 보면 8만 8천 건인데 비해서 작년에 여러 날을 휴관했음에도 불구하고 18만 건으로 2배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도서관이 이제 휴관을 하면 종이책을 시민들이 볼 수 없기 때문에 전자자료를 굉장히 간절하게 필요로 하고 있다라고 저희는 이제 받아들였고 그래서 서울도서관이 전자책을 사기 위해서 예산을 적극적으로 편성하고 기존에 이제
한 1만여 점 정도 저희가 소장을 하고 있었는데 예. 이번에 전자책 15,000여 점 그리고 오디오북 3,000여 점을 더 추가해서 시민들에게 서비스하게 되었습니다. 예.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전자자료가 굉장히 많아지는 건데 네네. 실내 생활이 길어진 상황에서는 굉장히 반가운 소식입니다. 이 네. 자료들 어떻게 좀 이용할 수 있습니까? 먼저 서울도서관 대출회원으로 가입을 하셔야 하는데요. 예.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연장되면서 현재 서울도서관은 휴관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민들께서는 그럼 어떻게 대출회원으로 가입하느냐 하고 예. 걱정을 하실 텐데 서울도서관 작년 3월에 대출회원도 비대면으로 가입하실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서울도서관 홈페이지 메뉴를 보시면 상단에 도서관 이용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거든요. 예. 거기에 가입 방법을 자세히 안내하고 있으니까 확인하시고 가입하시면 되고요. 예. 회원 가입하고 나서 컴퓨터나 태블릿 PC, 스마트폰으로 언제 어디서나 24시간 전자책과 오디오북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예, 저도 요즘 뭐 전자책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아졌는데 서울도서관 회원가입을 해야겠습니다. 자, 그런데 전자책이라고 해도 그 인기 도서는 많은 시민들이 접속을 해서 보게 되면 대여가 좀 어렵기도 하던데 이런 문제점도 해결이 되는 겁니까? 네, 이번에 신간도서, 인기도서 많이 확충되어서 예. 여러분들께서 이용하실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예전에는 전자책 한 권의 동시 이용자 수가 5명으로 한정되어 있어서 예약을 걸어두고 기다리시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에 추가된 전자책은 도서 한 권당 접속할 수 있는 인원에 제한이 없어서 기다리지 않고 바로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새로 업데이트된 18,000여 점의 전자자료 목록은 서울도서관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고 그리고 목록도 다운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예. 편하게 원하는 책을 이용하실 수 있고요. 도서관 휴관으로 전자책 처음 접하신 분들도 생각보다 편하다고 말씀을 많이 해주시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쩌면 전자책 이용이 여러분들의 새로운 디지털 기술을 익히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자유롭게 정보에 접근하는 법을 배우는 디지털 역량 강화에도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일단은 인원 제한 없이 빌릴 수 있다니까 너무 네. 좋은 것 같고. 네. 자, 마지막으로 앞으로 서울도서관의 서비스 계획에는 또 어떤 게 있겠습니까? 코로나19는 그 서울도서관 운영에도 많은 영향을 주었는데요. 예. 원칙적으로는 대면 서비스가 저희 그 주 업무였는데 예. 이 도서관 그 휴관 개관 이렇게 반복적으로 중단이 되는 그런 상황이 있어서 예. 이를 계기로 해서 그 다양한 비대면 서비스 개발을 사실 촉발을 시켰습니다. 예. 그래서 서울도서관 이번에 전자책 확충과 함께 매년 신간도서를 계속 업데이트해서 양질의 온라인 콘텐츠를 꾸준히 제공할 예정이고요. 예. 또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를 개발을 해서 온라인 콘텐츠 통합 플랫폼으로 개편할 예정입니다. 예. 그리고 상반기 중에는 비대면 도서 대출 반납 기기도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지만 예. 이용자들의 그 지식정보 서비스가 저희가 멈추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울도서관 홈페이지에서 가입 방법을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고요. 회원 네. 가입하시면 컴퓨터나 태블릿 PC, 스마트폰으로 언제 어디서나 24시간 전자책과 오디오북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정수 서울도서관장이었습니다. 네, 지금은 라디오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02로 시작되는 전화 받으시고 라디오 뭐 듣고 있냐 질문 받으시면 YTN 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잘 듣고 있다고 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믿고요. 자, 2부는 교통법 상담 시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듣고 2부에서 뵙죠. 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2부 생활에 도움이 되는 숫자 뉴스로 시작합니다. 먼저 첫 번째 숫자는 코로나 검사 안 받은 BTJ 열방센터 방문자 70%입니다. BTJ 열방센터 실시간 검색어에 오를 만큼 요즘 뉴스에 자주 오르내리는 곳이죠. 어제 0시 기준 경북 상주 BTJ 열방센터 관련 누적 환자가 570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자, 그런데 방문자 중 70% 가까이가 아직도 코로나 검사를 받지 않은 것이 알려지면서 대규모 확산의 우려를 낳고 있는데요.
이 BTJ 열방센터는 개신교 선교 전문인을 양성하는 곳으로 전국에서 수백에서 수천 명이 한꺼번에 모여 1박 2일간 교육을 진행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제발 검사라도 받으십시오. 네, 두 번째 숫자는 노바백스 1000만 명분입니다. 정부가 미국 제약사 노바백스로부터 코로나19 백신 1000만 명분을 구매하기 위해서 진행 중인 협상이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부는 기존의 국내 도입 계약이 이뤄진 백신 4종 이외에 노바백스 백신을 추가로 들여올 계획이며 물량은 1000만 명분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제 정세균 국무총리도 기존 확보한 백신 이외에 또 다른 플랫폼의 백신을 추가 도입하자고 했고요. 최근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는데요. 자, 이렇게 되면 정부가 도입하는 백신은 총 5,600만 명분이 됩니다. 다음 달부터 접종을 시작해서 올 한 해 전 국민에게 맞춰 집단 면역을 형성하겠다는 건데요. 물론 이미 백신 접종이 시작된 영국이나 다른 나라 사례를 봐도 백신을 맞은 뒤 면역이 얼마나 지속될지 안전성은 확실한지 등을 아직 확인되지 않은 상태이긴 합니다. 자, 그래도 백신 확보 논란으로 국민 불안이 커졌는데 백신이 추가로 도입된다니 다행이군요. 네, 세 번째 숫자는 코로나 재유행으로 감소한 취업자 수 62만 명입니다. 코로나19 재확산 영향으로 지난달 취업자 수가 1년 전 같은 달에 비해 62만 8천 명 감소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해 12월 고용 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는 2,652만 6천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62만 8천 명 줄었습니다. 이는 지난 1999년 2월 이후 21년 10개월 만에 최대 감소폭인데요. 특히 고용 취약계층인 임시근로자가 35만 1,000명, 일용 근로자가 17만 명 각각 감소해 고용 충격이 집중됐습니다. 네, 마지막 숫자는 목표 주가 30만 원대로 올라온 현대차입니다. 애플카의 협력사 제안으로 주목받고 있죠. 현대자동차 주가가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증권가에서는 목표 주가를 30만 원대로 잇따라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각 금융투자사별 현대차 목표 주가를 보면 NH투자증권 33만 원, 유진투자증권 32만 5천 원, 삼성증권 32만 5천 원, 메리츠증권 30만 원 등 현대차 목표 주가를 30만 원 이상으로 제시했습니다. 애플카 협력 제안 사실이 알려진 이후 현대차 주가는 19만 2천 원에서 28만 9천 원까지 올랐다가 어제 26만 1천 원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지금까지 생활에 도움이 되는 숫자 뉴스였고요. 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라디오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자, 02로 시작되는 전화 받으시고 라디오 뭐 듣고 있냐 질문 받으시면 YTN 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잘 듣고 있다고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노래 한 곡 듣고 오죠. 제시제이와 B.O.B가 함께 부른 프라이스 택. 네, 조금 전에 숫자 뉴스 BTJ 열방센터 검사 거부 뉴스 들으시고 애청자 한 분이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1971번님, 저도 한때 BTJ 운영기관이죠. 인터콥에서 훈련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하시면서 방역을 먼저 협조하는 게 원칙인데 요한계시록의 종말이 가깝다며 80년대부터 계속 선동하는 교계 단체라고 정보를 또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자, 매주 수요일 2부는 도로 위 사건 사고들 당황하지 않고 해결해 줄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교통법 상담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어제 닷새 만에 또 한 번 큰 눈이 내렸는데요. 자, 이렇게 연이어 큰 눈이 올 때면 도로에서는 눈이 쌓이면서 빙판길 사고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아침 출근길도 걱정하신 분들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올해 한파가 이어질 전망인데 겨울철 빙판길 교통사고 예방법과 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고요. 또 신차 구매 후 결함이 반복될 때 교환이나 환불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한 일명 레몬법, 2년 전에 도입이 됐지만 그동안 제대로 적용된 사례가 없었는데요. 최근 정식 교환 절차를 밟는 첫 사례가 나왔습니다. 이 내용도 함께 짚어보도록 하죠. 자, 방송 들으시면서 오늘의 주제 이외에도 교통사고나 교통법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애플리케이션 댓글창도 열려 있습니다. 자, 그럼 함께 말씀 나눌 분 모셔보죠.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입니다. 정경일 변호사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변호사님과 좀 함께한 지 제법 시간이 지났는데 네네네. 아직 그 코너 이름이 없어요.
그렇습니까? 오늘 좀 교통법률 네. 상담 코너 이름을 지어볼까 하는데 혹시 조금 생각하신 이름이 있을까요? 제가 뭐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다든가 그렇게 하지 않아가지고 예. 만들어 보진 못했고 또 우리 아나운서님이 한 번씩 할 때마다 코멘트로 이야기를 해주시던데 예. 그 범위 내에서 코너 이름을 지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예. 네네. 싫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아닙니다. 이게 저희가 사실은 우리 변호사님께 한번 의견을 여쭤본 거고 원래 애청자분들이 이렇게 코너명을 잘 만들어 주시거든요. 그래요. 네. 애청자분들께 한번 그 공을 넘겨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예, 저도 사실 이게 이름이라는 것이 신중하게 잘 지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요. 네. 또 애청자분께서 지어주시면 또 그만큼 의미가 있기 때문에. 네네네. 자, 교통법률 상담 코너 여러분께서 이름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 또 애플리케이션 댓글창으로 교통법률 상담 코너명 뭐가 좋을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그중에 선정해서 이 코너는 여러분이 만들어주신 코너로 그 이름을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서둘러서 보내주시고요. 네. 예, 애청자분께서 지어주시는 그 코너 명이 굉장히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애청자분께 한번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저도 뭐 군소리 안 하고 잘 따르겠습니다. 예. 아니 근데 그 사전에 변호사님께서 우리 작가에게 좀 그 제목 코너명을 이야기하셨다는데 교통안전생활, 뭐 교통안전교실, 카카카. 네, 좀 제가 그냥 최근에 식상하죠. 들어본 코너명 중에 제일 별로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예, 제가 뭐 이렇게 즉흥적으로 하거나 뭐 순발력이 좋거나 창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많이 약합니다. 예. 아닙니다. 어제 좀 갑작스러운 폭설 내렸잖아요. 네. 퇴근길 괜찮으셨나요? 맞았죠. 네, 그래도 이번 폭설은 지난주와 비교한다면 높기도 잘 녹았고, 맞아요. 지난주보다 좀 덜 심해가지고, 지난주 고생한 것 때문에 큰 불편을 못 느꼈어요. 오히려 눈 올 때는 지난주처럼 고생하겠구나 생각하고 걱정 많이 했는데, 맞아요. 다행이었고, 또 지하철이 참 좋은 운송수단이라는 것을 한번 또 느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빙판길 교통사고는 잠시 후에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먼저 레몬법, 이 개정 이후로 이름조차 좀 오랜만에 듣는 것 같은데 이게 어떤 법률입니까? 네, 미국 소비자보호법을 레몬법이라 하는데 그 달콤한 오렌지인 줄 알고 구입했는데 알고 보니까 신레몬이다. 그럼 바꿔줘야 되는 거 아니냐? 라는 의미에서 레몬법이라 부르는데 어는 여기서 가져왔고 신차를 구입하고 나서 일정 기간 안에 같은 하자가 반복되는 경우 제조사에게 교환 환불을 해주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구체적인 절차 요건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정해져 있고요. 간단하게 말해서 자동차 교환 환불 제도를 말합니다. 2019년 1월에 도입돼서 올해가 3년째인데 처음으로 공식 그 교환 절차를 밟은 사례가 나왔습니다. 이게 벤츠 차량인가요? 네, 맞습니다. 이게 벤츠 S350 4륜구동차라고 하는데 2020년식 뭐 이렇게 귀한 차량은 저도 사실 잘 몰라요. 그런데 보니까 정차 중 엔진이 정지되는 시스템이 있는데 이게 작동하지 않아가지고 뭐 수리했는데 수리도 안 되고 교환 요청했는데 이 부분이 차량 사용과 안전에는 문제 없지만 경제적 가치 감소에 해당된다고 하자로 인정돼서 수리 불가 결론으로 교환 판정까지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교환 판정 받은 적이 없었고 신청이 한 570몇 건 정도 접수가 됐지만 뭐 인정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고 그전에는 한 25건 정도가 뭐 자체적으로 이제 소비자와 제작자 간의 협의로 교환 환불이 이루어졌다라고 합니다. 이번 건은 어떻게 판정받은 건 처음인 거죠. 국토부 심의위원회에 문제 제기한 해당 차량만 교환을 좀 받을 수가 있는 건지 기존의 리콜 제도처럼 비슷한 시기에 구매해서 비슷한 결함을 가진 차량이 있다면 함께 교환이 대상이 되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제작자 측에서 뭐 일괄적으로 리콜을 하고 교환할지 아니면 수리 가능한 건 수리하고 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뭐 결정된 것 같지가 않은데 통상적으로 본다면 신청자만 한해서 거기에 대해서 구제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레몬법 신청한 자와 같은 충족 요건을 갖춘 경우 뭐 차량 인도받은 지 1년 내이고 뭐 주행거리가 2만 km 미만이고 또 비슷한 하자가 발생되는데 수리가 안 됐다.
라고 하는 경우에는 교환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1차적으로 수리 정도에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 레몬법 사실 이름도 오랜만에 듣게 될 정도로 소비자들이 제대로 이 법의 혜택을 좀 받지 못하는 상황인 것 같은데 네네네. 이유가 있다면 뭐가 있겠습니까? 네, 지금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 어제자 뉴스로 나타난 거죠. 최초 예. 판정이 이미 법이 시행되고 난 뒤에 2년 지나고 이제 최초 나왔으니까 그전에는 사실 이 법의 혜택을 못 받은 것이랑 마찬가지거든요. 예. 왜 그러냐? 조건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자동차 하자 발행 시 이와 같이 신차 교환이나 환불이 보장된 서명 계약이 먼저 있어야 되고 예. 인도받은 날로부터 1년 내야 되고 주행거리가 2만 킬로 내야 되고 중대한 하자 또는 일반 하자 같은 경우에도 횟수가 중대한 하자는 2번, 일반 하자는 3번 수리 받고도 못 고치는 경우야 되고 예. 기간은 30일 넘어야 되고요. 또 중대한 하자는 1회 수리하고 난 뒤에 통보해야 되고 일반 하자는 2회 수리하고 난 뒤에 자동차 제작업자에게 통보해야 됩니다. 예. 이렇게 이 요건을 갖춰가지고 중재 신청해도 또 하자가 인정되고 중재 결정이 나와야지나 이와 같은 환불이나 교환이 이루어지는데 환불은 또 사용 부분은 공제하고 금액을 지급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현실적인 보상에는 많이 연결되지 못한다는 지적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예. 자, 좀 중요한 질문 드려볼 텐데요. 올해부터 네. 자동차 결함과 관련해서 네. 제조업체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되는 것으로 좀 맞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레몬법보다는 실효성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다음 달 2월 5일부터 차량 결함에 대해서 알면서 은폐, 축소, 거짓 공개, 지체 없이 진정 조치 안 하는 경우 자동차관리법은 피해자에게 손해의 5배까지 책임지도록 하고 예. 또 매출의 100분의 3까지 가진금 책임을 지도록 했는데 레몬법은 AS 개념입니다. 교환 환불. 예. 징벌적 손해배상은 말 그대로 손해배상이고요. 예. 개념을 달리하기 때문에 레몬법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동시에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예. 하나를 취하고 하나를 버려야 되는 것은 아니고 각각 요건도 다르고 장단점도 있습니다. 그래도 레몬법보다는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더욱 실효성이 많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상담으로 좀 바로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네. 지금 코너명 지어주신 분들이 좀 많아요. 아, 그래요? 하나하나씩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아, 네네. 2127번님 교통법 주치, 2779번님 빵빵, 빵빵. 아, 예. 네. 0779번님 자신 있는 교통법률, 네, 3434번님 띠띠빵빵, 띠띠빵빵. 9955번님 알고 보면 강해지는 교통법률이라고 해서 알강상담이라고 하셨는데, 네네. 참여해주신 건 감사합니다만 다 별로네요. 아, 그렇습니까? 아따, 우리 아나운서님이다. 자, 계속해서 교통법률 상담 코너명 보내주시면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코너명으로 이 코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코너명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서둘러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네네. 저는 이런 거 생각했거든요. 뭐 정경일의 안전벨트 이런 거. 올드합니까? 안전벨트. 예. 제 이름 또 넣어주시고 감사합니다. 정경일의 신호등 이런 거. 예, 제 이름이 항상 들어가네요. 예, 감사합니다. 좋단 말씀은 안 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예, 일단은 애청자분들의 코너명 좀 더 받아보고요. 네네. 질문으로 바로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7022번님, 지난주 갑작스런 폭설로 길이 거의 멈춘 상황이 되면서 도로에 네. 차를 버리고 가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네. 이런 경우 법적으로 문제는 없을까요? 퇴근길이 길어지면서 차를 놓고라도 집에 가고 싶은 사람이 많았을 건데 네. 다른 차들 다니는데 방해가 되잖아요 라고 하셨네요. 맞습니다. 이제 차를 버리고 갔다. 물론 전후 관계 따져봐야겠죠. 진짜 자신의 소유 의사를 버리면서까지 이 차는 이제 내 거 아니다. 누구라도 가져가도 괜찮다라는 의사로 버린 건지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차량이 정체되고 이와 같이 계속 오도 가도 못하고 예. 보험사 불러도 보험사도 견인할 인력이 없고 견인차 불러도 안 되고 경찰 불러도 답이 없고 해서 또 차 안에 있다가는 또 꽁꽁 얼어서 이렇게 해를 입을까봐 받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경우라 하더라도 본인의 차량이면 본인이 처리를 해야 됩니다. 처리 못하고 두고 간다면 다른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와 같이 차가 오도 가도 못한다면 일단 기다리셔가지고 그래도 차가 좀 빠졌다가 보통 오르막 올라갈 때 탄력 받아서 올라가면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예. 올라갈 수 있는 거 다 하시고
그래도 안 된다 그러면 보험사 전화하셔가지고 견인조치 서비스도 받으시고 언제까지 온다 그러면 그때까지도 걸차에 기다려야 되는 게 맞지. 불렀으니까 예. 난 간다. 그건 안 되고 경찰 신고도 하셔야 되고 아니면 사설 견인차도 부르시고 예. 그래도 안 된다. 라고 한다면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차 근처 어떤 대기를 한다든가 연락처를 남겨둔다든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난 모르겠다라고 버려두고 갔다면 교통을 방해해서 일반 교통방해죄로 형사처벌 받습니다.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의 벌금형까지 처벌받을 수도 있거든요. 예. 그렇군요. 법적으로 좀 문제가 되는 것 같고. 할 거 다 하셔야 돼요. 예. 본인 차. 근데 네네. 이런 분도 계세요. 그 SNS에 네. 스키 타는 그 사람의 예, 봤어요. 사진이나 예. 동영상 저도 봤거든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이거? 스키는 스키장에서 타셔야죠. 맞죠? 그건 맞는데. 예. 차도에서 타는 거는 위험하고요. 뭐 차하고 부딪히니까. 예, 그럼 예. 뭐 인도 사람이 타는 거고 내가 스키 타고 나 사람이니까 타도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인도로 타시는 분들도 있는데 예. 인도도 도로교통법상 도로입니다. 도로교통법상 도로는 인도하고 차도를 포함하는 개념이거든요. 예. 그리고 도로교통법 68조는 도로에서 금지 행위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도로에서 스키를 타거나 눈썰매를 타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어요. 위반하면 도로교통법에 따른다면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하도 돼 있고 범칙금은 3만 원입니다. 예.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7013번님께서는 지난주에 폭설이 내리면서 교차로에서 신호를 받았는데도 제대로 진행을 못해서 네. 의도하지 않게 꼬리물기 하게 됐는데 네. 이럴 때도 그 위반 상황이 되는 건가요? 하시면서 과태료가 네. 좀 날아올까 봐 걱정입니다라고 하셨네요. 진짜 여기서 과태료가 진짜 현실화된다라고 하면 그 시간대에 있었던 차량 운전자분들 다 신호 위반으로 지금 과태료 받으실 거예요. 예, 맞아요. 특히 지난주 상황 같은 경우. 예. 신호를 위반한 건 맞아요. 하지만 신호를 위반해도 차량이 정체돼가지고 그 사이에 지나갈 수도 없고 꼬리 물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니라 꼬리가 물려버리는 상황이거든요. 오히려 중앙선 넘어서 진행하는 차량도 많았던 걸로 알고 있어요. 눈이 하도 와가지고 중앙선이 안 보이니까. 예, 맞아요.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호 위반이나 중앙선 침범, 꼬리 물기로 뭐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벌은 곤란하고. 예. 하지만 차량 운전자가 이와 같다고 무작정 뭐 이제 법이 없다, 무법지대다라고 해서 무작정 진행해서는 안 되고 적어도 운전자분들이 조심을 해도 신호를 위반할 수밖에 없었다. 난다면 신호 위반으로 처리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이 건에 대해서는 뭐 과태료 날아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날아온다면 충분히 이의 제기해도 되는 것이고 천재지변으로 인한 신호 위반은 형사처벌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4103번님, 횡단보도 건너다 사고를 당했습니다. 가해자는 신호 위반으로 횡단보도 내 사고를 인정했고요. 저는 아직도 병원 치료 중인데 합의를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형사 합의 후에 채권 양도 통지서를 받으라고 하는데 언제 어떻게 받으면 됩니까? 라고 하셨네요. 네. 횡단보도 건너다 사고 났다. 상대 차량이 신호 위반. 그럼 12대 중과실이 해당되고 다쳐서 병원에 치료받고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은 합의에도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어도 형사처벌 피할 수 없습니다. 5년 이하의 공고 또는 2천만 이하의 벌금형. 그래도 가해 차량 운전자들은 합의하려고 하는 경우 많거든요. 자신의 형을 낮추려고. 그러니까 하는데 또 경미한 사고 같은 경우에는 벌금으로 끝날 경우면 가해 차량 운전자가 뭐 어차피 벌금 내는 거 합의 왜 하냐 아쉬운 소리 하기 싫다라고 해서 아예 피해자한테 사과도 안 하는 경우 많습니다. 예. 다만 또 사망이나 중상해 같으면 자기 이제 실형 받으니까 교도소 가야 되니까 그거 걱정하셔가지고 피해자한테 매달리고요. 이렇게 나눠지는데 지금 우리 애청자님 피해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치료받고 있다. 근데 합의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 연락 오실 때까지 한번 기다려 보시고요. 그 뭐 어떻게 보면 피해자가 합의에 매달리는 것은 일단 오히려 가해자 기만 살려주는 것이라 바람직하지 않고요. 기다려 보셔가지고 뭐 금액적인 부분 어떻게 보상받는 부분도 문제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합의를 할 때는 이제 먼저 사죄 받고 뭐 이제 용서를 해주시고 그게 이루어지는 게 가장 중요하죠. 어떻게 보면 잘못을 했다고 빌고 또 용서해주고 그렇게 된다면 뭐 사고도 어떻게 보면 돌이킬 수 없지만 어느 정도 이제 피해 회복은 되니까 그리고 보상도 적절하게 받고 그런데 또 채권양도 통지라는 것도 해야 됩니다. 안 하면 나중에 보험사하고 보험금 받을 때 형사합의금이 공제가 되거든요. 이 부분 방지하려면 채권양도 통지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절차를 잘 모르시겠다라고 한다면 보험사하고 먼저 보험금 합의를 먼저 보시고 난 뒤에 형사합의를 나중에 하면 이와 같은 채권양도 통지 같은 거 신경 안 쓰셔도 되고 알겠습니다. 그렇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시간이 다 돼서
코너명 말씀드려야 되는데 여기서 멈춰야겠네요. 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경희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네,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지금 라디오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02로 걸려오는 전화 일단 오면 일단 받으세요. 받으시고 라디오 뭐 듣고 있냐 이런 질문 받으시면 뭐 슬라생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YTN 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잘 듣고 있다고 풀네임으로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의 힘을 믿습니다. 내일 뵙죠. 최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